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게 아마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금 개혁안에 관해서 찬성 입장도 밝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개헌 논의에 대통령 임기 단축론까지 열어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경원 당선자가. 이거는 대놓고 디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이제 서서히 거리두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래쪽에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둑이 무너지고 둑이 있다는 걸 무너졌다. 이제 파악했다. 둑이 무너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서는 이를테면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서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기자들하고 무슨 고기 굽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고 민심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윤석열과 이제 헤어져야 되겠구나.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구나. 차별화 좀 해야 되겠구나. 내 존재감을 나름대로 방식으로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 꿈틀꿈틀대고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현안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근데 나경원뿐만이 아니고 윤상현도 지금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전에는 이 얘기했다간 바로 보복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당권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확한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명확한 계산이다. 저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총선 직후에는 나경원 이 당선인이 어쨌든 당심은 이제 선거에는 졌지만 어쨌든 당심은 어쨌든 윤심인 상황인 거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이철규 의원하고 뭔가 연대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루어 가지고 요걸 한번 당권을 가져보겠다. 약간 비운 색채가 있다고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비운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때려가지고 비운이 된 거지. 그렇죠? 신윤이 열심히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으로는. 하고 싶었는데 왜 내가 화가 나지?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렇게 때려갖고 비운을 만드는 것도 참 특이한 정치적 능력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된 거여서 그랬지만 근데 첫째 이철규 의원하고 나의연대 해보니까는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졌었거든요. 굉장히 반발이 커서 빨리 손절해야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손절한 이후에 시간을 상당히 가진 거예요. 이 리셋할 시간을 상당히 가진 거고 두 번째로는 당심의 분포를 사실 보니까 윤한 갈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제 내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비춰지는 건 어쨌든 윤한 갈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당심의 분포를 보니까 한동훈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심에서도 한동훈이 이제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예를 들면 간다고 했을 때 한동훈 대 나경원 구도로 요 구도로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입장에서는 일단 한동훈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 책임론을 벗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하더라도 출마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뒤에 할 건데 아마도 그 사이에 한동훈이 가져가야 되는 갖고 가고 있는 당심은 어느 정도 내 걸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전에 형성됐던 맥락 나경원이 윤석열하고 풀었대. 이게 좀 해소가 됐나 봐. 요 맥락이 아니라 나경원도 윤석열한테는 할 말 하나 봐. 요 맥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동훈 표를 잠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당심이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그런 행보를 한다라고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개헌 얘기하고 임기 단축 얘기하는 거는 개헌이야. 이제 개헌 얘기를 하면은 개헌은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헌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그 정당성에 있어서는 뭐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헌 뭐 87년 벌써 이제 한 거의 40년 다 돼가는데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대통령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뭐 폐해가 많아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고 이런 얘기는 여야 공이 다 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구체적 쟁점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침대 축구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목이 되는 거는 임기 단축까지 열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밑바닥에서는 어떤 불안이 있을 거냐면은 국회의원들은 별 상관없을 텐데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라는 불안이 있을 거예요. 2026년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를 또 윤석열 체제로 치러야 되나? 근데 이번에 총선도 윤석열 체제로 치르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2026년에는 윤석열 체제의 윤석열 대통령은 힘이 더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힘이 빠지는 과정에 많은 잘못을 아마도 더 했겠죠.
아니 더 많은 했거나 무리수를- 이미 지난 잘못들이 드러나 있겠지. 드러났을 거고 예. 더 많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오류와 미스가 많이 쌓였을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바닥일 거란 말입니다. 음. 그 상황에서 이거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나? 이 의문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임기 단축이 현실화돼서 2027년 대선이 2026년하고 만약에 맞춰진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지금 불가능이 훨씬 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윤석열이 간판이 아니라 새로운 대선 후보가 간판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간판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국민의힘 밑바닥에서는 개헌 임기 단축도 좋아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윤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어떤 그래서 한동훈의 어떤 그쪽의 반윤의 표를 잠식하는 그런 행보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겠네요. 시점을 봤을 때 만약에 2026년 개헌이면 2년 정도 내가 당대표로 끌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지시키고 바로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지방선거 플러스 대선을 한다면 그래서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나한테 오히려 유리한 정국이네. 그러면 시점을 계산을 했었을 때 한 3년 뒤에 시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시점을 계산을 한다면 등판을 하는 시기가 지금 또는 빠른 시기면 조기 등판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근데 이제 나한테? 예, 그런 생각을 나경원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할 수는 있겠네요. 그거는 당규를 네.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대선 나갈 사람은 뭐 몇 년, 1년 반 전인가요? 뭐 네. 하여튼 그 전에 이걸 이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고 해서 그 시기나 그다음에 그 자기가 나가야 되느냐는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원래 당대표 도전 가능성 60%였는데 55%까지 줄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달라진 당심의 구도와 그다음에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엮어갖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시점이.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나경원 개헌 이런 거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고리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지방선거까지 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그것까지는 내가 일단 자기를 존재감 드러낼 고리가 필요한 것 같고 요전에 이철구 의원인가요? 그때면 친윤 측근이 와서 같이 뭐 하자를 때 나경원 좀 노했잖아요. 같이 있는 게 싫은데 뭐 이게 안 되는데 한동훈도 그 윤석열 대통령 밥 먹지 않으니까 싫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영향력 같은 게 거의 사라지는 것 같고 보수 내부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 오늘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제목이 저거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규재 씨 페이스북 보면은 국민의힘이 공당이냐 정당이냐 저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굉장히 깊기는 깊은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렇다고 대체제로 대안으로 한동훈을 생각을 하자니 저는 이제 그런 계산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리스크는 또 사법 리스크가 또 다른 게 있어. 한동훈 특검법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본인들의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22대 국회가 됐는데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한동훈이야. 또는 한동훈이 아니야. 뭐 한동훈이 아니면 1호 법안이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1호 법안이 힘을 받고 당대표가 안 되면 그냥 야인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과거에 그래도 뭐 법무부 장관 했다라고 하더라도 1호 법안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지. 그러면 조국 혁신당도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자체도 이게 한동훈 특검법으로 조국 혁신당은 하기로 했으니까 요걸 대표를 뽑을 때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대통령도 리스크, 사법 리스크, 영부인도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당대표도 사법 리스크, 다 특검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